76세 오민식은 인천공항의 평범한 계약직 노인이지만 실제로는 하늘별이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했던 전설적인 첩보 전략가입니다. 검은 베레모와 낡은 외투를 입은 구부정한 체구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과거 은하수 작전을 설계해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았던 그는 동료 장태성의 배신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공항 직원들에게 무시당하는 민식 할아버지로 살던 그는 어느 날 과거의 적 카르포프가 공항 테러를 계획한 것을 알게 됩니다. 민식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며 테러를 막아내고 오해 속에 배신자로 낙인 찍혔던 장태성과 화해합니다. 결국 그는 국방부 고문과 공항 자문역을 맡아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햇빛 아래에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민식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76년을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굳건한 생체 시계는 알람 시계보다 정확했죠. 창밖으로는 아직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고 작은 창문 틈새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식은 천천히 일어나 관절이 익숙한 통증에 신음하며 발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50년 전 그가 첫 임무를 받았을 때처럼 오늘도 민식은 정확히 같은 루틴을 따랐습니다. 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셔츠 단추는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은색 베레모를 조심스럽게 머리에 얹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인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군. 민식은 작은 원룸 아파트를 나서며 낡은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그 무게는 가벼웠지만 캐리어 안에는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어요. 아내가 생전에 만들어준 마지막 도시락 용기에 오늘 아침 직접 담은 김밥과 그의 오래된 노트 한 권.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기장 같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간의 암호와 작전 코드, 그리고 기억해야 할 이름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공항철도는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출근길 사람들로 제법 붐볐습니다. 민식은 구석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고 그 풍경 속에 그의 지난 시간도 함께 흘러갔습니다. 한때 그는 이 나라의 그림자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코드네임 은하수라는 작전명으로 알려진 그 비밀스러운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그저 공항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들이 그를 반겼어요. 아이고, 민식 할아버지 또 제일 먼저 오셨네요. 오늘도 일찍 출근하셨네. 정혜진, 28살의 출입국 관리 직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민식은 그저 열심히 일하는 안쓰러운 노인일 뿐이었죠. 아침 공기가 좋아서 일찍 나왔다네. 민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커피 정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희는 VIP 라운지 준비해야 해서요. 혜진의 말투에는 미안함과 함께 약간의 무시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손은 커피포트와 잔을 정리하며 움직였지만 그의 눈은 항상 주변을 살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국제안보포럼 참가자들이 도착하는 날이었죠. 민식은 조용히 VIP 명단이 적힌 태블릿을 힐끗 보았습니다. 30년 전의 기억력은 아니었지만 그는 여전히 이름과 얼굴을 잘 기억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한 이름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알렉산더 카르포프. 민식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 이름은 분명 가명이었습니다. 과거 그가 추적했던 국제무기 밀매 조직의 수장이 사용했던 여러 가명 중 하나였죠. 민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노년의 망상일까? 아니면 진짜 위험이 다가오는 걸까요? 그때
VIP 통로에서 소란이 일었어요. 미국 CIA 부국장 존 해리스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식과 눈이 마주친 순간 해리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어요. 잠깐 혹시 오민식 수석의원님 아닙니까? 민식은 순간 호흡이 멈췄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수석요원이라는 호칭이 귀에 생경했어요. 주변의 젊은 직원들은 의아한 표정으로 민식과 해리스를 번갈아 쳐다봤죠. 민식은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해리스가 조용히 물었어요. VIP 라운지 한쪽 구석 민식과 해리스는 마주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이륙하는 비행기가 보였고 그 소음이 두 사람의 대화를 가려줬어요. 정말 놀랍군요. 은하수 작전의 설계자가 여기서 일하고 계시다니. 해리스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묻어났습니다. 당신이 설계한 작전 덕분에 구소련 붕괴 이후 핵무기 5개가 테러리스트 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CIA에서는 아직도 그 작전을 교과서로 삼고 있죠. 민식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착각하신 것 같군요. 미스터 오, 당신의 코드명은 하늘별이었죠. 우리 요원들은 당신을 별이라고 불렀습니다. 군사안보국에서 일하시던 시절, 지금도 당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시절 그는 군사안보국 소속 첩보 전략가로 활동했었죠. 국내외 공작을 조용히 지휘했던 전설적인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과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절은 지났습니다. 지금은 그저 출입국 관리 보조 요원일 뿐이에요. 해리스는 고개를 저었어요. 오늘 VIP 명단을 보셨나요? 알렉산더 카르포프라는 이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가 과거 당신이 추적했던 무기 밀매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고 의심하고 있어요. 그리고 민식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은하수 작전의 생존자 중 한 명과 접촉했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당신의 옛 동료 장태성가요? 민식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장태성. 그 이름은 민식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이름이었어요. 한때 가장 신뢰했던 동료이자 가장 큰 배신을 한 사람이었죠. 태성이 살아 있었군요. 민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해리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공항과 관련이 있어요. 대화가 끝나고 민식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죠. 아직 끝나지 않았나 보군. 민식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암호화된 메모들을 확인했어요. 그 속에는 장태성에 관한 기록도 있었죠. 7월 15일 모스크바 작전 실패, 태성의 배신, 3명의 요원 사망. 갑자기 화장실 문이 열리며 젊은 직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도윤, 성실하지만 철없는 공항 보안 직원이었어요. 아, 민식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위에서 찾으세요. VIP들 도착했대요. 민식은 재빨리 노트를 넣고 평소의 구부정한 자세로 돌아갔습니다. 그래, 지금 가지. 공항 로비로 돌아온 민식은 입국장을 주시했어요. 각국 대표단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그는 러시아 대표단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알렉산더 카르포프는 키가 크고 날카로운 인상의 백발 노인이었죠. 그의 눈빛에서 민식은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어요. 그때 또 다른 익숙한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중국 공안 출신의 리펑이었어요. 과거 민식과 함께 국제작전에 참여했던 동맹자였죠. 리펑도 민식을 발견하고는 미세하게 눈짓을 했습니다. 민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그는 알았습니다.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를 찾아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직접 끝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민식은 도착장 한쪽에서 묵묵히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상황을 주시했어요. 그의 오랜 경험은 공항 내부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었죠.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
경비원들의 긴장된 표정, 공기 중의 감도는 미묘한 위험의 냄새까지도. 민식 씨, 이거 좀 정리해 주실래요? 직원 강 감독이 무심코 건넨 태블릿에는 오늘의 보안 배치도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민식은 무심한 듯 받아들었지만 그의 눈은 빠르게 정보를 흡수하고 있었어요. CCTV 사각지대, 비상구 위치, 경비원 배치, 그리고 VIP 동선까지. 알겠습니다. 민식은 태블릿을 돌려주며 담담히 대답했어요. 민식은 휴식 시간을 이용해 공항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노인의 느린 걸음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눈은 젊은이보다 더 예리하게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어요. 화물구역 근처에서 민식은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했습니다. 보안 카드를 쓰지 않고도 출입문을 여는 인물이 있었죠. 흥미롭군. 민식은 화물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건물 뒤편의 좁은 복도는 그가 젊었을 때 자주 사용하던 침투 경로와 비슷했어요. 습관적으로 그는 발소리를 죽이고 몸을 낮추었죠. 나이든 몸이지만 오랜 훈련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근육 속에 살아있었습니다. 화물 보관소 안에서 낮은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민식은 조심스럽게 문틈새로 안을 엿보았습니다. 두 명의 남자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한 명은 분명 알렉산더 카르포프였고 다른 한 명은. 민식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장태성이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소. 내일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하면 우리의 계획이 실행될 겁니다. 카르포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보안은 내가 처리했어. 30년 전 그 작전의 복수를 하게 되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군. 장태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식은 숨을 죽였어요. 30년 전 작전, 은하수 작전에서 장태성은 배신을 했고 3명의 요원이 목숨을 잃었죠. 그리고 지금 그가 다시 나타나 복수를 꾀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민식은 재빨리 몸을 피했지만 그의 움직임이 화물 상자에 부딪히며 소리를 냈습니다. 누구냐? 장태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식은 순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도망치는 대신 그는 자연스럽게 복도로 걸어 나왔어요. 아이고, 여기가 화장실이 아니었네. 나이 들어 길을 잘 못 찾아요. 민식은 노인다운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태성과 카르포프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민식을 바라봤어요. 민식은 장태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장태성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죠. 하지만 그는 민식을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어요. 시간이 민식의 얼굴을 완벽하게 위장해준 셈이었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할아버지. 카르포프가 불친절하게 방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민식은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빠르게 정보를 정리하고 있었죠. 내일 대통령 전용기가, 그리고 은하수 작전의 복수라. 이것은 단순한 테러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였습니다. 공항 사무실로 돌아온 민식은 조용히 자신의 노트를 펼쳤어요. 오래된 암호화 작전 계획들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의 손가락은 페이지를 넘기며 과거의 기억을 되살렸습니다. 은하수 작전의 모든 세부 사항, 장태성의 배신, 그리고 그 후에 은폐된 진실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세요, 할아버지? 민식의 옆에 도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민식은 잠시 고민했어요. 이 젊은이를 믿을 수 있을까? 하지만 시간이 없었고 그는 도움이 필요했죠. 잘 들어라, 도윤군.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민식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이 공항에 큰 위험이 다가오고 있어.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막아야 하지. 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마라. 그저 내가 해야 할 일만 기억하면 돼. 민식은 노트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이 지점들을 확인하고 내게 보고해줘. 도윤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민식의 진지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아니, 선생님. 민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저물고 있었고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될 터였어요. 그의 마지막 임무가 시작되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민식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공항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대통령 전용기가 도착하는 날이었죠. 공항은 이미 특별 경비 태세로 분주했습니다. 경호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폭발물 탐지견들이 화물 구역을 수색하고 있었어요. 민식은 천천히 자신의 로커로 향했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같은 늙은 계약직 직원이었지만 그의 눈은 공항 구석구석을 날카롭게 살피고 있었죠. 그가 로커에서 오래된 노트와 함께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 안에는 군사안보국 시절 사용하던 개인 장비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통신 장치와 소형 도구들, 모두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사용 가능한 것들이었죠. 민식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도윤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된 표정이었어요. 어떻게 됐지? 민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씀하신 지점들을 모두 확인했어요. 화물구역 B-7에서 수상한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내부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흔적이 있어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장태성의 계획이 이미 진행 중이었군요. 도윤군, 지금 당장 이 정보를 공항 보안 책임자에게 보고할 수 있겠나?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으면 누구도 믿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저는 그저 평범한 보안 직원일 뿐이고. 민식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군. 두 사람은 화물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민식의 걸음은 더 이상 느리고 구부정하지 않았어요. 그의 몸은 과거의 훈련을 기억해내며 자연스럽게 움직였죠. 도윤은 놀란 눈으로 민식을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체 누구세요? 도윤이 물었어요. 민식은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지금 중요한 건 이 공항과 많은 사람들의 안전이지. B-7 구역에 도착한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어요. 민식은 도윤이 발견한 장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정교한 폭발 장치였죠. 하지만 민식의 눈에는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보였어요. 이 장치는 단순한 폭발물이 아니라 교란용이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다른 곳에 있었죠. 도윤군, 이건 미끼야. 진짜 장치는 다른 곳에 있을 거네. 민식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의 오랜 경험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장태성이라면 어디에 진짜 장치를 설치할 것인가? 대통령 전용기 도착 지점과 가까운 곳, 그리고 동시에 모든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위치, 전기 제어실. 민식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서둘러. 두 사람은 공항 내부 깊숙한 곳으로 향했어요. 전기 제어실은 일반인의 접근이 엄격히 통제된 구역이었지만 민식은 자신의 공항 보안 카드를 사용해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의아한 표정이었어요. 그 카드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민식은 작게 웃었습니다. 보안 시스템에 몇 가지 수정을 했지. 오래전 습관이라네. 전기 제어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민식의 예상은 적중했어요. 한쪽 벽면에 정교한 폭발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죠. 더 위험한 것은 그 옆에 설치된 EMP 장치였습니다. 이것이 터지면 공항 전체의 전자 시스템이 마비되고 혼란 속에서 테러가 일어날 것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제하죠? 도윤이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식은 장치를 자세히 살폈어요. 내가 해제할 수 있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그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식과 도윤은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장태성이었습니다. 그는 장치를 확인하러 온 것 같았죠. 이제 30분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야. 장태성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민식은 도윤에게 조용히 손짓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장태성의 뒤로 다가갔어요. 76세의 몸이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치명적이었죠. 오랜만이군, 태성아. 민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태성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그의 눈이 민식의 얼굴을 알아보고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민식 형, 살아있었어? 민식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내가 나를 죽였다고 생각했나 보구나. 하지만 보다시피 난 아직 건재하지. 장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젠 잊을 때도 됐잖아. 근데 왜 또 끼어드시는 거죠? 민식은 한숨을 쉬었어요. 너희가 끝내지 않으면 내가 끝내야지. 순간 장태성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과거 민식이 알던 그 날카로운 눈빛으로 돌아온 거였죠. 장태성은 재빨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려 했지만 민식의 반응이 더 빨랐어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그의 몸은 여전히 반사신경이 살아있었습니다. 아직도 오른손을 먼저 쓰는 버릇이 남아있군. 민식이 장태성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어요. 두 노인의 대치는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젊은 시절의 격투처럼 화려하거나 강렬하진 않았지만 그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의 경험이 녹아 있었죠. 도윤은 놀란 눈으로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던 민식형은 이미 죽었어요. 장태성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곧 그렇게 될 거예요. 장태성은 갑자기 몸을 틀어 민식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재빨리 출구로 달려가기 시작했죠. 민식은 도윤에게 소리쳤습니다. 장치를 지켜. 난 그를 쫓을 테니. 민식은 장태성을 쫓아 복도로 나갔습니다. 나이든 두 사람의 추격전은 공항 직원들의 눈에는 그저 두 노인이 다투는 것처럼 보였을 뿐이었죠. 하지만 민식은 알고 있었어요. 장태성이 달아나면 또 다른 계획을 실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태성아, 멈춰. 민식이 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장태성은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봤어요.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보였습니다. 늦은 건 당신이에요, 형. 30년 전 당신은 나를 버렸어. 은하수 작전에서 당신은 나를 적으로 만들었지. 민식은 천천히 다가가며 말했어요. 그건 내 선택이었다. 넌 돈 때문에 우리를 배신했어. 돈, 배신? 장태성이 비웃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만든 이야기죠. 진실은 당신들이 나를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전이 위험해지자 나를 희생양으로 삼았지. 민식의 마음이 흔들렸어요. 장태성의 말이 진실일까? 모든 기록은 장태성이 배신자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정부 기관의 기록이 항상 진실을 말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래서 복수하려는 건가?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면서? 민식이 물었습니다. 장태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난 진실을 원해요. 세상이 알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은하수 작전의 진짜 목적이 뭐였는지, 그리고 누가 진짜 배신자였는지. 그때 갑자기 공항 전체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누군가가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킨 것이었어요. 장태성이 놀라서 주위를 둘러봤죠. 카르포프. 장태성이 중얼거렸습니다. 그가 백업 계획을 실행하고 있어요. 민식은 장태성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태성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함께 이것을 막자. 장태성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의 눈에 갈등이 보였어요. 하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죠. 카르포프는 내게도 거짓말했어요. 그는 단순한 폭발이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 해요. 내가 그걸 알았다면 절대 협력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사람은 재빨리 돌아서서 중앙 터미널을 향해 달렸습니다. 공항은 이미 비상사태로 혼란스러웠어요. 경보음이 울리고 사람들이 분주히 대피하고 있었죠. 중앙 터미널에 도착한 민식과 장태성은 알렉산더 카르포프가 VIP 라운지 쪽으로 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금속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저 가방 안에 있어요. 장태성이 속삭였습니다. 생화학 물질이 담긴 장치예요. 민식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어요. 보안 요원들은
이미 대피 작업에 집중하고 있었고 카르포프를 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존 해리스도 보이지 않았죠. 내가 그를 막을게. 민식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너는 도윤을 찾아 전기실의 폭발 장치를 해제해. 장태성은 민식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 조심해요. 카르포프는 위험한 인물이에요. 민식은 미소를 지었어요. 난 더 위험했지. 그 옛날에 민식은 카르포프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더 이상 노인의 걸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하늘별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요원의 걸음이었죠. 알렉산더 카르포프, 아니 블라디미르 코발레프. 민식이 카르포프의 본명을 부르며 다가갔습니다. 카르포프가 놀라서 돌아봤어요. 당신은 과거의 유령이지. 민식이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찾던 사람이 바로 나야. 카르포프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오민식, 은하수 작전의 설계자, 내가 30년간 찾아온 사람. 두 노인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공황의 혼란 속에서 과거의 적들이 마침내 대면한 것이었죠. 민식과 카르포프의 대치는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주변의 혼란과 소음이 멀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세계처럼 느껴졌죠. 30년이라는 시간이 당신을 많이 변화시켰군요. 오민식, 카르포프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초라한 노인이 되었군요. 민식은 담담하게 응수했어요. 당신도 마찬가지야. 핵무기를 거래하던 거물에서 이제는 생화학 테러를 꾀하는 비겁한 자가 되었군. 카르포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비겁? 내가 비겁하다고? 당신이 내 조직을 파괴하고 내 동생을 죽였을 때는 용감했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 증오가 묻어났어요. 민식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당신 동생은 내가 죽인 게 아니야. 그는 자신의 동료를 배신했고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살해된 거지. 거짓말. 카르포프가 소리쳤어요. 그의 손은 서류 가방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습니다. 민식은 천천히 한 걸음 다가갔어요. 그 가방을 내려놓게. 여기 무고한 사람들과 당신의 원한은 아무 상관없어. 카르포프는 비웃었습니다. 무고하다고요? 세상에 무고한 사람은 없어요. 모두 침묵으로 공모하는 자들이죠. 특히 당신 같은 영웅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그때 저 멀리서 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식 할아버지, 전기실의 장치는 해제됐습니다. 이 순간의 방심을 놓치지 않고 카르포프는 갑자기 서류 가방을 던지며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식은 재빨리 가방을 향해 뛰어들었어요. 그의 몸은 느렸지만 본능은 여전히 빨랐죠. 모두 대피하세요. 민식이 외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민식은 그 위에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가방은 떨어지며 열렸지만 예상했던 폭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통에서 연기 같은 것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죠. 독가스. 민식이 중얼거렸어요. 그는 재빨리 자신의 외투를 벗어 가방을 덮었습니다. 그때 한 손이 민식의 어깨를 잡았어요. 리펑이었습니다. 오민식, 이건 내게 맡기고 카르포프를 쫓아요. 리펑이 말했습니다. 난 이런 물질 처리의 전문가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고 카르포프가 사라진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공항 내부는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피한 상태였어요. 비상구를 통해 달아나는 카르포프의 뒷모습이 보였죠. 민식은 숨을 몰아쉬며 그를 쫓았습니다. 나이든 몸이 비명을 질렀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공항 외부로 나가자 차가운 겨울 공기가 그의 폐를 찔렀습니다. 카르포프는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민식은 그를 놓치지 않기 위해 전력을 다했습니다.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죠. 코발레프. 민식이 그의 본명을 외쳤어요. 이건 끝났어.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어. 카르포프가 돌아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이상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끝났다고요? 아니, 민식,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카르포프는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습니다. 민식은 즉시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렸어요. 원격 기폭 장치였죠. 멈춰. 민식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카르포프는 이미 버튼을 누르고 있었어요. 민식은 그를 향해 전력 질주했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충돌하며 바닥으로 넘어졌죠. 이미 늦었어. 카르포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터미널 지하에 있는 진짜 폭발물은 이미 작동 중이에요. 민식의 눈이 커졌어요. 장태성과 도윤이 찾은 장치들은 모두 미끼였던 걸까요? 그때 그의 귀에 통신 장치를 통해 장태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식 형, 지하에 또 다른 장치가 있어요. 시한이 30초 남았어요. 민식은 재빨리 카르포프를 제압하고 장치를 빼앗았습니다. 어떻게 해제하는 거지? 그가 카르포프에게 소리쳤어요. 카르포프는 비웃기만 했습니다. 불가능해요. 이미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으니까. 민식은 장치를 살폈어요. 복잡한 회로와 암호화된 시스템. 하지만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것은 과거 소련의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죠. 민식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태성아, 들리나? 민식이 통신 장치에 대고 말했습니다. 빨간 선과 파란 선 사이에 숨겨진 초록 선이 보일 거야. 그걸 회로판의 왼쪽 하단에 연결해봐. 찾았어요. 장태성의 목소리에 희망이 보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15초 남았어요. 민식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터 옆에 작은 버튼을 누르고 디스플레이에 9-1-4-5를 입력해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해제됐어요. 장태성의 안도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카르포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식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그 코드를? 민식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 동생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한 숫자야. 그의 생일이었지. 카르포프의 얼굴에 충격이 번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혼란이 스쳐 지나갔어요. 민식의 말이 진실이라면 그가 30년간 품어온 증오는 무엇을 향한 것이었을까요? 거짓말. 카르포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동생은 절대 당신 같은 자를 도울 리 없어. 민식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내 동생 블라디슬라브는 마지막 순간 핵무기 거래가 테러리스트들에게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그는 자신의 실수를 바로잡으려 했던 거야. 카르포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간직해온 증오의 근원이 흔들리고 있었죠.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민식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의 몸은 지쳤지만 그의 정신은 선명했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코발레프, 너와 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거야. 경찰차들이 도착하고 특수부대원들이 카르포프를 체포했습니다. 민식은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섰어요. 그는 언제나처럼 그림자 속으로 사라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았고 그의 정체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공항으로 돌아온 민식은 장태성과 도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장태성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의 눈에는 오랜 짐을 내려놓은 평화가 깃들어 있었어요. 형, 장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것을 오해했어요. 그동안 내가. 민식은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내가 마지막에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거지. 두 노인은 오랜 시간을 뛰어넘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오해, 배신의 그림자가 드디어 걷히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어쩌죠? 도윤이 끼어들었어요. 모든 사람이 할아버지가 누구신지 알게 될 텐데요. 민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난 그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 노인일 뿐이야. 그때 CIA 부국장 존 해리스가 다가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경외심과 존경이 가득했습니다. 미스터 오, 정말 놀라운 일을 해내셨군요. 당신 덕분에 수많은 생명이 구해졌습니다. 민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혼자 한 일은 아닙니다. 이들 없이는 불가능했죠. 해리스는 민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당신의 존재는 이제 비밀이 아니게 될 텐데요. 민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겨울 하늘은 맑았고 햇살이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그림자 밖으로 걸어 나올 시간이 온 것일까요? 아직은 모르겠네요. 하지만 이 나라에는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날 아침 민식은 여느 때와 같이 공항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더 이상 그를 민식 할아버지라 부르지 않았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를 주저했죠. 뉴스에는 공항 테러 시도와 그것을 막아낸 전설적인 비밀 요원에 관한 이야기가 가득했습니다. 비록 정부는 민식의 신원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공항 내부의 소문은 이미 퍼져나갔어요. 민식은 평소처럼 자신의 로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캐리어는 여전히 가벼웠고 그 안에는 도시락과 노트가 들어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그 노트를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어요. 민식 선생님, 도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존경심이 가득했어요. 아침부터 웬일이야? 민식이 미소로 답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선생님,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고문단 자리를 제안하시겠다고.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 그리고 공항에서도 VIP 응대 자문역을 요청했어요. 둘 다 선생님을 모시고 싶어 합니다. 민식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행기 한 대가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처럼 자유로워진 것 같았죠. 어느 쪽이든 이 나라도 아직 할 일이 많군. 일주일 후 민식은 국방부 청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 개의 명함이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국방부 고문단, 다른 하나는 인천국제공항 VIP 자문역의 명함이었죠. 이제 그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그림자 속에서 국가를 위해 다시 일할 것인가, 아니면 햇빛 아래서 공항의 안전을 책임질 것인가 결정하셨습니까?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식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장태성이 걸어오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 국가정보원의 특별고문으로 임명되었죠. 과거의 오해는 풀렸고 그의 배신자라는 누명도 벗겨졌습니다. 은하수 작전의 진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어요. 아직 민식은 두 명함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나? 장태성은 짧게 웃었어요. 형은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았잖아요. 이제는 조금 햇빛을 받아도 좋지 않을까요?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을 내린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함께 청사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도윤도 앉아 있었죠. 그는 이제 특별보안팀에 발탁된 상태였습니다. 오민식 선생님, 국방부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했어요. 오랫동안 그림자 속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정식으로 선생님의 공로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민식은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그저 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특별한 공로라 할 것은 없죠. 그렇지 않습니다. 장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은하수 작전은 수많은 생명을 구했고 이번 공항 사태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의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과거 작전의 세부사항, 카르포프의 체포 후 밝혀진 정보들, 그리고 앞으로의 안보 전략까지. 민식은 차분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민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두 제안 모두를 수락했어요. 오전에는 공항에서,
오후에는 국방부에서 일하기로 한 것이었죠. 그의 경험이 두 곳 모두에 필요했습니다. 정말 두 가지 일을 다 하실 건가요? 도윤이 놀라서 물었어요. 민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76살의 노인에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 게다가 이제야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 다음 날 아침 민식은 평소처럼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구석에 앉지 않고 창가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어요. 그의 베레모는 여전히 머리에 얹혀 있었고 캐리어도 옆에 놓여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제 새로운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들이 빼곡히 적힌 노트였어요. 공항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민식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어요. 오민식 선생님, 오늘의 일정입니다. 혜진이 태블릿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민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받았어요. 오늘은 신임 보안 요원들의 교육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직접 가르칠 첫 번째 수업이었죠. 교육장에 들어서자 젊은 요원들이 일제히 일어나 경례했어요. 민식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침착하게 그들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민식입니다. 과거에는 하늘별이라는 코드명으로 활동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여러분의 선배일 뿐입니다. 민식은 천천히 자신의 노트를 펼쳤어요. 첫 페이지에는 은하수 작전의 교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요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첩보 활동은 화려한 액션이나 첨단 장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판단력,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용기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비행기가 이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식은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인생은 마치 그 비행기처럼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있었죠.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수업이 끝난 후 민식은 공항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장태성과 약속이 있었어요. 두 노인은 나란히 서서 활주로를 바라봤습니다. 형, 생각해보니 우리 인생은 참 이상하죠? 장태성이 말했어요. 한때는 적이었다가 이제는 다시 동료가 되다니. 민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은 항상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법이지. 중요한 건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거야. 두 사람의 시선 앞으로 대통령 전용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막아낸 테러의 표적이었던 그 비행기는 이제 안전하게 땅을 밟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할 일이 많겠군. 민식이 말했습니다. 장태성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형. 우리의 은하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민식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낮이었지만 그는 마음속으로 은하수를 그렸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 모여 만드는 그 장대한 흐름, 그것은 마치 그의 인생과도 같았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인연들이 모여 지금의 그를 만든 것처럼. 그래, 아직 끝나지 않았지. 새로운 시작이라고 해야 할까? 민식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76년을 살아온 그에게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었죠. 더 이상 그림자도 코드네임도 필요 없이 그저 오민식으로서